시작합시다. 보시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 보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거를 배웠죠. 그치?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D와 R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반지름보다 D가 더 크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이면 어떤 원의 중심에서 길이가 1인 점들을 다 찍은 게 원이다. 그래서 반지름보다 D가 더 크다라는 거 원보다 바깥에 나가 있다는 소리다.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교점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으면 접한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반지름이 더 크다. 반지름이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우린 그 중에 뭘 보겠다? 얘 보겠다라는 거예요. 뭘 보겠다? 지금은 이번 시간은 접선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사실 접선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이야. 직선 중에 접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직선을 구할 때는 항상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되죠. 그치? 우리 이런 거 있었어. y는 기울기가 a일 때 a의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치? 이런 거 직선인데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런 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 위의 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 위의 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원 위의 점 중에 3,4라는 점이 있겠죠? 그치? 그치? 그러면 대략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 위에 어딘가에 3,4가 이렇게 있는 거야. 3,4가.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하는 이 직선을 찾아봐라. 얘를 찾아봐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다고? 아, 접선은 D는 R이야. 접할 땐 항상 D와 R이 같은 경우야. 해서 얘는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어. 얘는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나누기 싫어. 그러면 어떤 문제든 간에 전부 다 D는 R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눠? 쟤보단 얘가 편하니까. 지금부터 설명해 줄 방법이 쟤보단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설명해 주는 방법은 다 서술형에 쓰셔도 되는 방법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제곱이잖아.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쪼개. 그 다음 더하기 y제곱을 y 곱하기 y로 쪼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가 뭘 지나? 3,4를 지나죠. 그러면 x 한 개에다가만 3을 집어넣고 y도 한 개에다가만 4를 집어넣어. 이렇게 3,4니까. 그러면 그게 곧 얘가 돼.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 뭐냐? 우리가 원래는 x제곱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공식이 있죠? 얘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원 위의 점, 어떤 한 점에서 얘를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저 원 위의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뭐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한 개씩만 집어넣겠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책에도 여기 적혀있죠? 이렇게. 이 공식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공식을, 저 공식을 그냥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라? x제곱이니까 그 x제곱 둘로 쪼개놓고, y제곱이니까 y제곱 둘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한 개씩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잘 봐. 접선이 나왔으니까,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접선이 나왔으니까 그 접선에다가 내가 수직을 내려볼 수가 있겠지. 맞죠? 수직을 내렸어. 근데 요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요 점은 3,4야.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뭐가 돼? 0,0과 3,4를 연결시킨 거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러면서 뭘 지나? 3,4를 지나. 그러니까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를 쓰든 두 번째를 쓰든 상관없어요. 괜찮니?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왜 알려주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 0,0이 아니면 이 공식은 불가능해. 알겠지? 공식 자체가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즉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해드리는 거야. 사실 얘가 제일 편해. 생각할 것도 없잖아. 근데 얘는 언제만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그렇지만 얘는 언제든 다 쓸 수 있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알고 나면 디느나를 쓰는 게 귀찮아지죠. 그치?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기울기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 얘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돼. 얘도. 요 앞에 나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어. 거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얘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첫 번째 공식도 그렇고 두 번째 공식도 그렇고 둘 다 원의 중심이 0,0이어야만 쓸 수 있는 공식들이다. 괜찮나요? 괜찮아.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원의 중심이 0,0이 되도록 나와요. 근데 반대로 학교 시험에는 0,0이 아닌 애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 0,0은 애들이 학생들이 보통 공식으로 막 풀어버리니까. 공식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0,0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꿀 때도 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풀 거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은 4라는 애가 있대.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고 싶대. 1인 접선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디느나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이면 디느나를 하시면 돼요. 디느나를 한다는 게 뭐야? 어떤 접선인데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우리는 그 접선을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얘와 얘는 뭐 한다? 접한다. 접하니까 d는 r이다. r은 2야. 그러니까 d가 2면 되겠네. d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x-y 플러스 b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얘와 얘가 접하는 건데 얘는 원의 중심이 1,2야. 그럼 d를 구해보면 뭐가 돼? 루트 얘. x제곱 y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에 얘네들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2다 해서 b값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b값 구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쓸 건데 공식을 못 쓰는 경우에는 디느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디느나를 계산하는 과정도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디느날 하시면 돼요. 얘는 디느날 말고 없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뒤에 문제 보면서 같이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얘 봐봐. 얘들아, 3,4에서 접하는 접선은 몇 개? 한 개. 근데 두 번째,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몇 개일까? 공식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럼 직선이 몇 개란 소리야? 2개란 소리야. 마지막 세 번째, 원 밖의 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의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접선 그려봐.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몇 개? 2개. 그러니까 뭐만 빼고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의 점이라는 건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2개. 개일 때는 1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접선의 개수까지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입니다. 어떤 경우든 다 똑같아. 접점이 주어지면 1개고 나머지는 2개씩 있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셔서 15번부터 봅시다. 내일 얘들아 1시 반에 또 몰랐다 그러지 말고 시간 맞춰서 오세요. 알겠죠? 지금 몰라 우리 반 얘기인지 다른 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안내를 다 했는데 모른다는 연락이 계속 온대 지금 학원에. 그리고 내일부터 와야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대. 학생들 중에. 그래서 우리 반이 아니길. 알겠죠? 내일 딱 아침 됐는데 선생님 오늘부터 가는 거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연락이 온대 학원에. 그래서 원장님이 짜증이 나셨어. 학원에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내일부터 하는 거 맞냐고. 맞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학원에서도 여러 번 연락이 갔을 텐데 또 연락이 오니까 짜증이 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내가 한 번 더 너네 말고 부모님들한테 한 번 싹 문자를 돌릴 건데 내일부터요? 알겠죠? 내일 1시 반이에요. 알겠죠?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 반은 모르는 애들 없지? 다 알고 있었지? 처음 듣지 않지 지금? 처음 들었으면 솔직히 본인이 반성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 이거를. 저번 주부터 매 수업마다 얘기했잖아. 맞잖아. 알지? 본인이 반성하셔야 돼요. 아무튼 봅시다. 얘들아 내일 1시 반 늦지 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 거고 그랬을 때 직선 얘와 평행하대요. 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행이니까. 맞지? 결론은 뭐야? 원의 중심이 0,0인 애인데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접한대. 그걸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y는 기울기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다고요. 그러면 m에다가 내가 2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된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반지름 몇이고 2고 루트에 m에다가 2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겠죠. 끝이에요. y는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라고 쓰시면 끝이에요. 그게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괜찮니?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가 2일 거니까 y는 2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d는 r 하시면 된다고요. d는 r은 아마 숙제하시면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6번은 0,0이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인 원 위에 2,1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x제곱을 xx 쪽에서 한 개 집어넣고 또 y제곱을 yy 쪽에서 한 개 집어넣고 는 5 쓰시면 끝이라고요. 끝이야. 이것만 알아두면 돼. 근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강 그림 그려서 접선 찍어놓고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문제에서 뭐 0,0이고 요 점이 2,1인 거다. 그러면 내가 요 둘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몇일 것이고 2분의 1일 것이고 2분의 1일 것이고 그러면 요 기울기는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2일 것이다. 그러면서 2,1을 지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원의 중심이 만약에 0,0이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원의 중심이 0,0인 애들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7번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d는 r을 활용할 건데 d는 r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얘가 조금 귀찮고 어려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너네한테 문제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지금 문제처럼. 17번 문제처럼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마이너스 2,4에서 저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거야.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점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접선을 그을 건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가 아니라 점이 몇 콤마 몇이냐 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문제는 접선을 물어보지만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접선을 물어봐. 그럼 접선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세우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4를 지나잖아. 한 점을 줬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기울기 a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는 거야. 접선일 거야.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다 정리할게요. ax에 y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y에 계산하면 플러스 2a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 한다? 접한다. D는 루트에 x제곱 y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제가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0, 0 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4. 그게 몇이다? 반지름 2와 같다.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2 약분할 수 있겠네요. 여기 2, 여기 이렇게 약분. 2로 나누면 그러면 얘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a 플러스 2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해볼까요? 양변 제곱하면 a제곱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4는 a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a제곱 지워보면 a는 뭐가 나온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 아,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구나?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냥 중간 계산 과정을 그냥 빠르게 넘어왔어요. 어차피 해봤을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저걸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 없니?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걸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없어? 잘 봐. 원 밖에 한 점이잖아. 마이너스 2,4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잖아. 그럼 몇 개 해야 된다고? 2개 해야 된다고. 근데 몇 개인데 지금? 한 개잖아. 왜 한 개일까? 왜 한 개일까? 내가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원의 방정식에 다시 직선의 방정식에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1차 함수의 형태야. 일반형은 요런 형태야. 우리가 공식을 왜 일반형으로 쓴다? 표준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가 있었어. 표준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 좌표 평면에서 직선 중에 표준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 뭐야? y축에 평행한 애. x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표준형으로 시작했지. 기울기를 미지수로 뒀기 때문에. 맞죠? 그치? 그러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근데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한 개 뭐란 소리야? 이런 애란 소리야. 나머지 한 개 이런 애인 거야. 근데 이런 애들 중에 몇 코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2,4를 지나. 그럼 뭐야? 마이너스 2,4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2,4가 여기 있어. 근데 얘를 지나는 요런 애야. 그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은 x는 마이너스 2예요. 무조건 2개 해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돼, 얘들아. 무조건 2개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어. 근데 나머지 하나가 모자라. 그럼 왜 모자른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걔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이야. y축에 평행한 애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x 증가량이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접점을 물어본다. 그러면 얘들아, 접점을 물어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지 않겠니? 맞죠? 접점을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그 접점을 알파, 베타라고 둬볼게. 그럼 얘들아, 접점을 알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공식을 쓸 수 있어. 원 위에 한 점 공식. 지금 원의 방정식이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애예요. 4라는 애예요. 그런데 이 위에 한 점을 얘라고 설정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쓸 수 있겠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4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4겠구나. 이게 두 번째죠. 그치? 근데 이 접선이 어디서 그은 접선이야? 마이너스 2,4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직선은 뭘 지나 무조건? 마이너스 2,4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양변에 2 나누시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베타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연립합니다. 알파 반대로 넘기시면 알파는 2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 제곱하는 거니까 얘 제곱하면 5베타 제곱일 거고요.
다음에 얘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8베타일 거고 플러스 4는 4니까 는 0이 돼. 알겠죠? 그래서 베타는 인수분 해보시면 0 또는 5분의 8이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럼 알파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알파는 마이너스 2일 거고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그 다음에 여기다 5분의 8 집어넣으면 5분의 16 넘기면 5분의 10 5분의 6 이렇게 되겠네. 아,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구나? 0, 다시 마이너스 2,0과 5분의 6, 5분의 8이겠구나. 접점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이 나와.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좀 풀이 방법을 다르게 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난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다. 그럼 그냥 얘로 푸세요. 얘가 계산은 조금 더 긴데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놓치면 접선이 두 개라는 걸 놓치면 틀릴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얘보단 계산이 짧으니까 얘는 각각 구해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고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뭐가 나와? 접선이 아니라 접점이 나와. 그러니까 그 접점을 가지고 한 번 더 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넘어가 보시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216번이 있어요. 216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216번에 나오는 어떤 표현을 기억해야 되냐면 원밖에 한 점 0,a가 있는데 그 0,a에서 저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대. 그럼 당연히 원 밖에 한 점이니까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두 개겠죠. 맞지? 그럼 그 두 접선이 뭐 한대 지금? 그 두 접선이 수직한데.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잘 봐. 어떤 원이 있어.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접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얘들아 원의 중심이 있고 그림을 그리려면 접선이 나왔어. 그림을 그렸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항상? 접선에 수직을 내려야 된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접선이 두 개니까 여기에다가도 수직을 내리고 여기다가도 수직을 내리잖아. 그럼 이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죠? 근데 수직이면 여기도 뭐야? 수직이죠?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이라고 불러?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그걸 활용해야 돼.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뭘 그리자? 그림을 그려서 뭘 확인하자? 정사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 첫 번째 뭐 한다? 어딘가에 접한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게 축에 접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었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그림 그려놓고 수직을 내린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물어볼 때? 반지름을 제외한 다른 길이를 물어볼 때, 저번 시간에 뭐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뒤에 가서 공통현의 길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어떤 길이를 물어볼 때는 그림을 그려서 그 길이가 뭔지 확인하자. 또는 우리 뭐 삼각형의 높이 확인하는 것도 있었어. 그런 식으로 길이 물어볼 때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서로 다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로 수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들아, 이 원의 중심 지금 몇 콤마 몇이고? 원의 중심 0,3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 저기서 몇이야? 2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0,a인 거야, 얘들아. 지금 0,a에서 두 접선 그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2루트이고 여기도 2루트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겠네? 2루트이니까 이 길이는 4예요.
왜? 1대1대 루트 2 아니면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0,a부터 0,3까지의 길이가 뭐구나? 4구나. 그러니까 a는 뭐구나? 양수니까 7이구나. 음수면 마이너스 1인 거고. 됐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 귀찮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안 그리면 안 풀리니까 하는 거고 안 그려서 풀리더라도 계산이 훨씬 짧아져.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뒤에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실력업을 보는 걸로 합시다. 보시면 누가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보시면 4번 볼게요. 4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직선에서도 내가 여러 번 했었던 표현이야. 직선에서 뭐가 있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고 두 번째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그럼 두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직선이 어딘가에서 만날 거고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날 거고 그래서 교점이 생길 거고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해보겠다?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보겠다.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가 아니잖아. 무수히 많잖아. 맞죠? 그래서 우린 그 직선, 이 노란색 직선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 여기는 얘는 그대로 쓰고 처음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애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에다가 뭐를 곱해서 k를 곱해서 더해주자. 그랬을 때 뭐가 되는 애들을 0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이 노란색 직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지? 왜 그런 거였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가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즉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게 뭐야? 이 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결론은 이 둘의 교점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직선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얘는 이 식은 항상 뭘 의미한다? 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용으로 쓰는 이유가 공식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형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일반용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지금 문제 읽어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결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용으로 갑니다. 어떤 원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원의 일반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라는 0이라는 어떤 원이 있어.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걸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 그대로 쓰시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애는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에다가는 뭐를 곱해서? k를 곱해서 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에선 직선이 되는 거고 얘가 어떤 상황에선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직선이 되려면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돼. 근데 얘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직선이 되려면 1차식이어야 돼. 그럼 K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는 뭐든 상관없어 얘들아 지금. 알겠죠?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차식이 없어지면서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K에다 뭐 2, 3, 4 이런 거 집어넣어. 그럼 걔는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 K에다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결국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건 둘을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두 원의 방정식끼리 빼면 원방 두 개를 빼면 뭐가 나오는구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구나. 잘 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이 여기와 여기에 있어. 그럼 내가 둘을 빼면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 둘을 지나는 이 직선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린 이 직선 말고 요만큼만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린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불러, 현. 맞지? 근데 이 빨간색 현은 밑에 원에 대한 현이기도 하면서 위에 원에 대한 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린 얘를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현은 현인데 양쪽의 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둘을 뺀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이 빨간색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뭘 의미하는 거다? 공통현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무언가일 때는 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이 아닌 무언가일 때는 이런 식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도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 이 현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서 최소값이야. 가장 작았으면 좋겠어, 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사이에 딱 끼어있는 형태면 돼요. 지금 여기 빨간색 원. 끼어있는 형태면 됩니다. 끼어있는 형태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만들면 돼요. 공통현이 지름이 되면 최소값이 됩니다. 알겠죠? 아마 숙제하면서 한 문제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공통현 말고 그냥 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대신 공통현을 구하여라 또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둘을 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니? 괜찮아? 오케이. 얘들아 몇 문제 없어? 세 문제야, 세 문제. 세 문제밖에 없으니까 좀만 힘냅시다. 18번 볼게요. 18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라는 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런 원이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대요.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라고? 이 직선이 곧 공통현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 그 공통을 어떻게 구한다고? 둘을 빼버리면 된다고 그냥. 둘을 빼버리면 된다. 빼봐. 그럼 x제곱 y제곱 지워질 거고요. 나머지 적어보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6y에 2ay 빼는 거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9에서 1 빼는 거니까 플러스 8은 0이다. 얘가 뭐가 돼?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뭘 지난대?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끝났죠.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죠.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19번 보시면 19번 이번에는 뭘 찾으래?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럼 그대로 써. 그대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앞에 거 그냥 써.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여기다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걔가 뭘 지난대? 1,1을 지난대. 집어넣는 거야. 1,2. 여기다가 1, 2, 1, 1, 2, 1, 2 집어넣는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1이고요. 얘가 4고요. 마이너스 4니까 앞에서 1 나와요. 마찬가지로 1이고 4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니까 없어지고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k는요. k는 1.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어렵니?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좀만 힘내자. 20번. 20번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는 어제 내가 이제 수업하다가
뭔 얘기하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우리 월수금에도 고1반이 있거든. 고1반이 지금 월수금에 있고 화목토에 있는 건데, 어제 월수금반 고1 애들 얘기를 하다가, 고1 애들 수업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그 게임 얘기가 나온 거야. 아, 기억났다. 나보고 월드컵을 봤니? 월드컵 봤니? 그래서 내가, 아니, 난 월드컵 같은 거 안 본다. 그래서 왜 안 보니? 결승전인데 왜 안 봤니? 했더니, 일단 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결승전에 우리나라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길다. 경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지루하다. 그 나는 만약에 축구를 보려면 축구가 좀 경기장도 너무 넓다. 그냥 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한 3분의 1로 줄여서 그냥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나보고 뭐 보냐? 애들이 뭘 보냐 그러면 그런 걸 안 보면 뭘 보냐? 스포츠 중에 보는 거 없냐? 내가 스포츠 중에 진짜 고민해보니까 보는 게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내가 게임을 좀 보거든? 게임? 게임은 하이라이트가 있잖아. 되게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끝나잖아.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아니어도 한 게임이 뭐 해봤자 1시간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해봤자 한 30분? 20 몇 분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금방 끝나니까 게임을 가끔 본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애가, 어떤 남자애가 한 명이, 그럼 선생님은 도대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냐? 하루를 어떻게 사냐? 갑자기 나한테 호구조사를 하는 거야. 하루를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그래서, 근데 내가 그런 걸 고민을 해본 적 없거든? 나는,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잘 안 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잖아. 뭘 고민을 해. 그래서 고민 잘 안 해. 그래서 이제, 걔가 물어보길래 고민을 해봤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쭉 하루 일과를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스트레스 안 받니?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대로 얘기를 했지. 스트레스를 왜 받냐?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당연히 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던 게, 나는 사실 뭐 아까도 그 6층 올라가니까 원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연락이 왔다. 뭐 그럴 수 있지. 사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물어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그래서 얘기했다. 얘기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근데 뭐 난 덤덤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들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들었다고 했는데 오기 싫으니까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고. 몰랐다고. 당일 돼가지고 몰랐다고 하는 애들의 절반은 진짜 모른 거고 절반은 오기 싫어서 몰랐다고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어. 근데 그거를 이제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 다 같이 들었거든? 올라가서. 근데 이제 한 분은, 내 옆에 있던 한 분은 그걸 막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막 반응을 보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게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가? 그냥 한 번 더 얘기하면 되잖아. 솔직히 난 어떤 입장이냐면 만약에 너네한테 뭘 하는 거 아니야? 너넨 여기 있잖아 지금? 너네 학원에 전화 안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싫어. 늦게 말해준 게 싫어. 그래서 항의를 했어.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다시 전화를 하면 되잖아. 아니 부모님은 내가 전화를 하면 되고 학생이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대화를 하면 되잖아. 난 그런 주의야 항상.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걸 말한다고 뭐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저럴 일인가? 만약에 이게 진짜 싫어. 그럼 그만두겠지.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갔는데 더럽게 맛없어. 그럼 다시 가?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맛없냐고 따져? 안 따져. 그냥 조용히 나오잖아. 똑같아. 너네가 진짜 가는 단골 음식점이 있어. 근데 갑자기 오늘따라 좀 짜. 그럼 사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어차피 또 올 거니까 나는. 그러니까 난 그런 주의거든. 항의를 한다는 것도 나는 결국에는 다닐 생각이 있으니까 항의를 하겠지. 컴플레인을 걸고. 그래서 난 그렇게 받아들여. 생각 자체를. 그래서 막 뭔가를 내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연락 오고 하는 걸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 그냥 나한테 연락하셔라. 학원에 연락하면 너무 길어. 누군가를 통해서 듣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지지부진하고 길어지고, 그리고 뭔가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학원에 전달해도 그게 부모님한테 전달 안 될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나한테 연락하셔라. 항상 얘기하거든, 나는. 난 그런 게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어서. 그때 막 옆에 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막 몇 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조용히 나왔지, 듣기 싫어서. 난 그런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거든. 오히려 내가 그거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났냐면, 스트레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또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겠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짜증이 나지, 나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결국엔 누굴 특정해서 얘기해 준 건 아니거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난 건데. 그럴 수 있지. 근데, 한 번 더 하는 게 어렵나? 그냥 부모님이랑 한 번 전화하는 게 어렵나? 그게 힘든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할 거면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난 있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일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서 너네가 스트레스 푸는 거 중요하지.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너네 지금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공부를 안 해야 돼. 맞잖아. 공부를 안 하면 스트레스 안 받지. 그치? 무작정 놀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지? 근데 무작정 놀아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그랬어. 군대 전역하고 진짜 그냥 놀기만 했어. 할 게 없잖아. 군대 전역하고 아직 대학 갈 시간도 안 됐고 복학할 시간도 안 됐고. 그래서 근데 딱 그렇게 한 달 정도 노니까 사람이 불안해져. 나만 뭔가 덜 떨어지는 것 같아. 나만 뭔가 도태되는 느낌을 받아요. 진짜 그냥 놀고만 있으면. 뭘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막 공부가 아니어도 돼. 뭔가를 하면 그런 느낌을 안 받는데, 뭔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만 있잖아? 게임만 하고 있잖아? 내가 그때 진짜 게임을 많이 했거든. 아침에 눈 뜨면 컴퓨터 켜가지고 게임하고 끝나면 잤거든. 진짜 그랬어. 그때는 그냥 마냥 놀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가짐의 차이야. 공부를 할 거잖아.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월수금반에는 미술하는 애가 한 명 있어. 남자인데 미술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걔한테 이제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한 건데, 물어봤어. 너가 미술이 전국구냐? 그러니까 전국에서 네가 잘하는 수준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공부를 해라 이랬지.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하나를 진짜 특출나게 잘하면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알겠죠? 공부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있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세요. 나도 맨날 출근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 진짜 하기 싫다. 출근하려면 씻어야 되는데 진짜 씻기 싫다. 화장실 들어가기 싫다. 맨날 스트레스 받아. 근데 결국 나오잖아. 왜? 안 나오면 잘리잖아. 내일 뭐 먹고 살아나.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내가 잠수를 타. 그럼 어떡해. 내 일자리가 잃잖아.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도. 그러고 나면 이제 출근하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또 사라지지.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면 괜찮아질 거니까. 알겠죠? 결론은 뭐야? 내일 오셔야 돼요. 알겠죠? 내일 오셔야 돼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일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내일 늦지 말고 오세요.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얘 두 개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애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얘 공통현의 뭘 구해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림을 안 그리고 찾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려보시면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원이 하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요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2다라는 건 나와 있어, 하나는. 근데 두 번째 건 안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거 고쳐봅시다. 이렇게 고치면 x-2의 제곱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y-2의 제곱일 거예요. 그럼 얘 제곱이니까 4, 4 해서 오른쪽에 8이 적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겠네? 원의 중심이 2,2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겠네요. 맞죠? 그래놓고 뭘 구하라는 거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뭐 말했어? 길이 구할 때 그림 그렸어. 그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다? 수직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찾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시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요. 왜? 원의 중심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즉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은 뭐가 돼?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결론. 원의 중심을 연결시켰더니 여기가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되더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몇이라고? 반지름 2루트 2라고요. 근데 우리 요 길이 구하고 싶다고. 그럼 뭐만 알면 되겠네? 얘만 알면 되겠네. 우린 이 길이를 저번 시간부터 계속 뭐라고 불렀어? D라고 불렀죠.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길이.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D만 구하면 돼. D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면 돼? 이 직선을 구하면 되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둘을 빼시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면 4x 플러스 4y는 4라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4로 나누시면 x 플러스 y는 1이 됩니다. 즉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애가 되고 D는 뭐가 되느냐? 루트에 2분의 절대값에 2,2부터의 길이에요. 2,2 집어넣으시면 3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구나? 그냥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3이잖아. 루트 2분의 3이구나. 그러면 저 길이는 2루트 2의 제곱 8 마이너스 얘의 제곱 2분의 9에 루트를 씌우시면 요 절반이 되고 얘 몇 배가? 2배가 공통연의 길이겠죠. 끝입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이 끝난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 끝난 거고 원의 방정식 하는 데만 한 일주일 걸렸죠. 내용이 많아서 원의 방정식 끝난 거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몇 개 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226번은 단순하게 보고만 넘어갈 거예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앞에 뭐라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두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 원 중에 무슨 원? 넓이가 최소인 원은 이 공통연을 뭐로 갖는? 지름으로 갖는 애다 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넓이가 최소인 원이라는 건 공통현이 곧 지름이 되는 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그 지름을 그게 지름이 되는데 그랬을 때 뭘 구하래? 원의 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 점, 이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맞나요? 요 점이 원의 중심일 거잖아. 왜? 공통현을 절반으로 쪼갠 게 원의 중심일 거잖아. 맞아? 그럼 요 점 어떻게 구할 거야? 요 점 어떻게 구해? 공통현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애 교점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공통현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 사이에 교점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해보세요. 구해보시고 모르면 또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안 한 실력업 문제들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저번 시간에 안 한 게 첫 번째로 204번 볼게요. 204번. 쭉 앞으로 넘어오세요. 쭉 앞으로 넘어오셔서 204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수금 애가 이 영상을 보고 상처받는 거 아니야? 자기 얘기한다고? 그럼 봅시다. 자, 보시면 C1, 2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C1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6,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 거고, 두 번째 얘는 너무 작다 근데. 너무 작죠. 문제를 옆에다가 옮겨 쓰고 그 그림만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직선 L은 y는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고 C1의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의 최대 최소. 오케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6,0인 거고 마이너스 6,0인 거고 그 다음 얘가 5, 마이너스 3인 거고 이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위에 한 점에서 요 위에 한 점 그냥 대충 여기다 찍을게. 요 위에 한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대. 그랬을 때 요 점을 h1이라고 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요 위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쭉 내리겠대. 쭉 내리겠대. 그랬을 때 요 점을 h2라고 할 건데 요 길이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요 길이의 최대 최소. 그럼 요 길이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요 길이의 최대 최소. 봐봐.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예상을 해보는 거야. 얘 길이가 짧아졌으면 좋겠어. 짧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H1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죠. 맞지? 또 H2는 어디로? 일로 왔으면 좋겠지 좀. 그럼 이 길이가 짧아지겠지. 반대로 H2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길어질 거고 이쪽으로 가면 길어지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H1이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가. 잘 봐. 얘는 기울기가 1로 고정이에요. 그럼 요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몇으로 고정이야? 마이너스 1로 고정이야.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하게 가서 얘가 만나는 거야. 또 여기서 뭐 수직하게 가서 얘가 만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H1이 가장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돼?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저 끝에, 즉 뭐 할 때? 접할 때. 그럼 최대값일 때, 가장 밑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얘가 쭉 가서 요런 식으로 접할 때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요런 식으로 접할 때와 쭉 가서 이거 요런 식으로 접할 때가 최대 최소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저번 시간에 이런 거 구할 때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좋다 그랬거든?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보자 그랬거든? 잘 봐.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건 뭘까? 요 길이에서 반지름 뺀 거겠죠? 얘가 그대로 가니까. 맞나요?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그 길이 뭐겠어? 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더한 게 되겠죠. 결론은 뭐야? 우리 뭐만 구하면 되겠네? 요 빨간색 길이 구한 다음에 반지름 2개 빼면 최소값, 반지름 2개 더하면 최대값이겠네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 빨간색 점은 어떻게 구해? 빨간색 점은 원의 중심 5,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 요 빨간색 기울기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수직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에 뭐가 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얘와의 교점 찾으면 되겠네. 교점 찾으면 어떻게 돼? 교점 찾기 위해서 같다라고 두면 넘기면 2x고요. 넘기면 4니까 x는 2, y는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이 얘네, 얘. 교점이 2,0이네. 2,0.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6,0이고 이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x좌표, 즉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와 뭐와의 교점? 얘와의 교점을 찾겠다고. 그럼 또 같다라고 두면 뭐가 나와? 2x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겠네. 됐죠?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205번은 지우세요. 205번은 지우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1페이지에 217번 봅시다. 217번. 217번에 점 P가 있는데 그 P가 마이너스 2루트 3,2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ABP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고 있다고? 접점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접점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알파, 베타라는 미지수로 설정하겠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그치? 그럼 그 접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뭐다? 알파, 베타는 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집어넣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을 구해보시면 두 번째 접선을 구해보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4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접선은 어디서 그은 접선이다? 여기서 그은 접선이다. 즉, 이 접선은 뭘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2루트 3,2라는 애를 무조건 지나야만 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약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플러스 2 베타. 베타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베타는 루트 3 알파 더하기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제곱에 더하기 얘 제곱해보시면 3알파 제곱에 플러스 4 루트 3 알파에 플러스 4는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4 약분될 거니까 4알파 제곱 플러스 4 루트 3 알파는 0인 거고 4알파로 묶어보시면 알파 플러스 루트 3은 0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는 뭐와 뭐? 0과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즉 0,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2가 접점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접점이겠네요. 맞죠? 그럼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P가 마이너스 2 루트 3, 2라는 점인데 뭘 구하래? ABP의 넓이를 구하래. 무슨 공식? 신발끈 공식 있었죠?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신발끈 공식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 2분의 1의 절대값에 2분의 1의 절대값에 저 좌표들을 그대로 써라. 0,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 2, 그 다음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고? 요쪽 대각선 곱해서 적어보시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4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끼리 곱해.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2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0이야. 그럼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걸 뭐 해라? 빼라. 그럼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어차피 지워지겠네. 뭐만 남아? 마이너스 6 루트 3만 남고 절대값이면 6 루트 3, 2분의 1 하면 답은 3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일단 이 과정까지 오려면 우린 뭘 구해야 된다? 접점을 구하셔야 된다. 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접점을 구할 수 있느냐가. 알겠지? 접점을 구할 수 있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28번 볼게요. 228번. 보고 끝내자. 좀만 힘내서 보자.
그래서 혹시나 집 가서 부모님이 특강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내가 어차피 문자를 보내긴 할 거거든? 그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알겠지? 혹시나 물어보시면 이제 누구나 궁금증은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괜히 이제 너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엄마랑 내가 학생 때는 엄마랑 2마디 이상 하면 싸웠거든? 난 그랬어. 아빠랑은 안 그랬는데 엄마랑 2마디 이상 하면 싸웠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짜증을 냈어. 내가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그래서 괜히 물어볼 데가 어딨어, 부모님. 너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너네도 뭐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면 좋은데 괜히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알겠죠?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다 설명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문자는 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연락이 오는 게 한두 명이 아닌가 봐. 한두 명이었으면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한두 명이 아닌가 봐. 지금 다 섞여 있나 봐. 모든 반이 그런가 봐. 이게 지금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 일정이 갑자기 월 중간에 시작해서 아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자 보낼 건데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라고 하세요, 나한테. 다 내 전화번호 알잖아. 맞지? 화장실? 응. 228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고요. 점 마이너스 1,0에서 x축에 접하도록 pq에 접었대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에서 접하도록 pq를 기준으로 얘 위에 걸 밑으로 접었다는 거야. 밑으로 접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못 푸냐면 쟤를 pq를 구하기 위해서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구하면 저 직선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리 해도 pq는 구할 수 없어요. 뭔 짓을 해도 pq가 안 나와. 그럼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 결국에 원의 일부를 잘라서 갖다 접은 거잖아. 그러면 그 원의 일부를 가지고 새로운 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무슨 소리지 얘가? 원의 일부를 가지고 새로운 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원과 원래 있던 원은 반지름이 어떨까? 같겠죠. 일부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얘도 반지름이 이겠네? 근데 어디서 접한다고? 여기서 접한다고?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뭐 한다고? 수선 내린다고요?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선을 내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요 길이는 몇이야?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이네. 근데 그러고 나면 PQ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공통연이 되는 거예요.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둘을 빼시면 되죠. 얘 전개합니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y에 4 지워지고 플러스 1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4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에서 쟤를 뺍니다. 그래서 빼면 x제곱 y제곱 없어질 거고 2x에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5는 0이다 해서 얘가 답이에요.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한다? 일부를 잘라서 갖다 접은 거다. 즉 일부분을 자른 거기 때문에 원의 일부를 자른 거기 때문에 그 원의 일부를 가지고 새로운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럼 새로운 원을 만들어내면 첫 번째 있었던 원과 새로운 원은 당연히 반지름이 같을 것이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둘의 PQ는 뭐가 된다? 공통연이 된다.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은 둘을 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진도를 꽤 많이 나갔으니까 오늘 프린트는 안 줄 테니까 프린트는 내일 드릴게요. 내일 오시면 드릴 테니까 일단 숙제로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